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진짜 오늘 왜 이렇게 할 말이 없네요 딱히. 예,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7월 5일 일본 대지진설 다스키 류라는 만화가가 내가 본 미래란 저 만화, 저 작품에서 예언한 일본 대지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마침 일본 큐슈의 한 활화산에서 화산 연기가 5,000m까지 치솟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또 7년 만이라고 해가지고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네요. 아니겠죠?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요.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려보죠. 당근에서 멸균 우유 2박스를 싸게 판다길래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봤더니 세상에 유통기한 지난 걸 팔아요. 저렇게 멸균이라 며칠 지나도 괜찮답니다. 그럼 너나 많이 먹어 하신 윤송열님. 자, 서울 수색교 인근에서 어떤 여성이 저렇게 차도를 휘젓고 다닙니다. 더위를 먹은 걸까요? 무서워 하신 허성우님. 아이고. 자, 오늘입니다.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지연으로 완전 개고생. 이 길게 늘어선 줄 좀 보세요. 날도 더운데 정말 짜증났어요 하신 이성진님. 예, 충주 호암지 호수에서 촬영한 구름인데요. 뭐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천사의 날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신 권세광님.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박예지, 신유하, 모자님, 구리의 정하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설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예, 예비 신랑 문원 입 열었답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가수 신지 씨, 문원 씨의 결혼 발표 후 폭풍. 정말 많은 분들이 예비 신랑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의혹 때문에 신지 씨한테 결혼 좀 재고하세요 한다는 내용이었죠. 자, 방송 이후에 문원 씨 측 관계자가 저희 사건 반장에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해명하고 싶다고요. 어떤 해명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신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간 뒤 누리꾼들이 문원 씨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이후에 문원 씨의 여러 과거가 폭로되면서 여러 의혹을 낳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관계자 측에서 해명하는 입장을 보여와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와 함께 부동산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지만 불법 영업은 아니었다. 국토부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한 뒤에 일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전 아내와의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로 완만하게 합의해서 이혼했다면서 합의 이혼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개명을 3차례나 했다. 그러니까 이름을 3번이나 바꾼 점에 대해서는 본명이 아닌 연예계 활동명을 변경한 거라며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철학관에 가서 활동명을 바꾼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양다리를 걸쳤다, 군복무 시절 누군가를 괴롭혔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박 변호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지만 제일 의아했던 게 바로 신지가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그거였잖아요. 신지 대한민국 국민 거의 다 99.9%가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그룹 오누이 같은 우리 신지를 몰랐다.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1988년생이에요, 문원 씨가. 예. 근데 신지를 아예 몰랐다는 게 아니고 유명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유명할지는 몰랐다. 이런 뉘앙스인데 이게 좀 이상하게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해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저 유튜브에서 나오는 게 김종민 씨한테 나이살이 좀 있다 이랬고 상견례 자리에 트레이닝복 입고 가려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부분은 약간 무례해 보일 수 있잖아요. 고요태 멤버들도 나이도 훨씬 많고 근데 그 이전부터 백가시하고 많이 알았다고 합니다. 김종민 씨하고. 그래서 너무 친한 관계라서 편한 상황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신지 씨가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걱정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판단은 신지 씨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신지 씨가 다 알고 있다면 그건 받아들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신지는 똑똑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누구냐 넌? 자, 한밤중 찾아온 불청객이 벌인 황당한 행각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둑어둑한 새벽 멀리서부터 한 남성이 뚜벅뚜벅뚜벅. 자, 그렇게 어느 집 앞 주차장으로 들어왔는데 주차된 차량에 가더니 무언가를 쭉 양손으로 있는 힘껏 저렇게 쭉 뿌려제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다시 저렇게 쭉 하더니 뒤로 가면서 자동차를 도화지 삼아서 쓱쓱 휙휙. 자, 뭔가를 휙 하고 이내 서둘러 도망가는데요. 자, 제발 방금 저 차에다 쭉 뿌린 거 선크림이라고 해줘요. 아, 대체 저게 뭘까요? 저도 제발 선크림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저 남성이 뿌린 것 바로 초강력 접착제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0분쯤 일어난 일인데요. 영상에 등장한 남성이 이 제보자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가지고 온 초강력 접착제로 이곳저곳을 도배한 뒤 사라졌습니다. 차의 앞유리부터 본넷, 또 바퀴 위쪽이죠. 앞 휀다 부분, 또 운전석 문, 뒷 휀다, 주유구, 운전석 쪽 뒷라이트까지 아주 전체에 뿌려놨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파손된 부품들은 모두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수리하는데 예상되는 비용만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박 변호사님, 진짜 나쁜 놈이다. 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동생이 실시간으로 CCTV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자마자 담당 부서에 배정이 됐고요. 야. 아직 잡히진 않았는데 CCTV를 봤대요.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게 더 문제 같고요. 기본적으로 손괴죄가 아마 적용될 것 같아요. 훼손을 했고 쓰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니까 그거 말고도 혹시나 저걸로 해가지고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그런 고의도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상해 부분도 저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초강력 접착제가 사실 좀 무섭거든요, 몸에도. 그래서 일단은 수리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사를 해서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공짜 아닙니다. 제발 좀!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커다란 살구나무 아래 허리를 숙여서 열매를 쭉쭉. 자, 그런데 그 위로 올려다 보니 나무 타는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 그것도 할머니. 은배 할매 간다잉. 자, 가지 잡고 흔들자 우수수수수수수수수 살구비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아이고, 하은 할매는 아직도 몸이 20대요. 자, 교수님, 네. 제발 좀 사다 먹자. 그러니까요. 어제 대구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하면서 한 제보자가 제보를 하신 건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저 살구나무에 한 5m 정도 위입니다. 거기에 70대 할머니가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살구나무를 막 흔들면 이제 살구가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아래 계신 친구분들이 죽는데 그걸 이제 10분 이상 하셨고, 이분이 보니까 가을에도 도토리 나무에도 그랬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공원 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떨어진 살구를 줍는 거는 불법이 아니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떨어뜨리는 건 불법이 맞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강력하게 금지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 돈도 돈이지만 할머니 위험해. 좀 내려와 좀. 자,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자, 길가 화단을 향해 허리를 숙인 채 손을 쭉 뻗은 할머니. 자, 보행기 안에 자 저렇게 해가지고 무언가를 넣어요. 자, 그의 손길이 지금 넣습니다. 그거. 자, 손길이 지난 화단에는 구멍이 송송송송송송. 화단에 심어진 꽃들을 저렇게 쏙쏙쏙쏙쏙 뽑아 가져갔던 것. 아이, 꽃들이 내 스타일인 걸 어떡해. 아유, 참말로 제발 꽃집에서 돈 주고 좀 사라 좀. 네,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경에 성북구의 한 거리에서 제보자가 목격한 일인데, 이 제보자가 누군가가 화단에 몸을 숙여서 뭔가를 막 하던 겁니다.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봤는데 공공화단에 핀 꽃들을 뽑아서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유모차에 이렇게 하나씩 챙겨 넣었다고 합니다. 맞은편에 사람이 오는 걸 발견하고 그제서야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이 해당 사진으로 구청에 민원 접수를 했고요. 현재 파여진 땅 부분에는 또다시 새로운 꽃으로 채워 넣었고, 그리고 화단 앞에는 경고 문구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아유, 참.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 가보죠. 아기는 이제 그만 점점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에겐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친하게 지내온 두 친구가 있어요.
20살 때부터 붙어 다녔고 어딜 가나 셋이 늘 함께였는데요.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보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지난해 일찍 결혼한 친구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처음엔 주로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아이도 봐주면서 함께 놀았는데 돌이 지난 이후로는 친구가 이제 밖에서 만나자며 약속을 잡고 만나는데요. 문제는 만날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뭐 두세 번이야 같이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했지만 사실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우선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곳을 매번 찾기도 번거롭고 퇴근하고 술도 한잔 하고 싶은데 아기가 있어서 못 가는 곳들도 많고요. 하루는 친구가 가자던 루프탑 카페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층까지 셋이서 유모차를 들고 낑낑대며 올라갔는데요. 친구는 아이를 돌보느라 얘기에 집중도 못하고 아기가 울 때마다 시끄럽다며 째려보는 다른 손님들 눈치가 보여서 저희끼리 편하게 대화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결국 그날 눈치만 보다가 얼마 안 돼 바로 가게를 나왔고 녹초가 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는 너네 나 빼고 보면 안 된다며 매번 셋이 같이 보길 원하는데 매번 아이를 데려오니까 점점 불편해집니다. 친구에게 아이를 데려오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기 엄마 친구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상이 이 기집애 진짜 어쩜 이렇게 심한 말을. 야, 이렇게 귀엽고 예쁜 은배를 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와. 언제는 은배 귀엽다며, 내 새끼 하고 싶다며. 너 결혼 안 할 거야? 애 안 낳을 거야? 넌 나랑 크게 다를 것 같아? 야,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시터 부릴 거야? 다른 인간들은 몰라도 니들은 내 편 해줘야지. 동그라미. 주세요. 조금 의외인데요.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좀 봐. 왜 급발진이야? 야, 김하은, 우리도 하다 지쳐서 그런 거야. 이 더운 날 5층까지 유모차 끌고 가면서 얼마나 땀 뺐는 줄 알아? 너야, 은배가 네 새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뭔데? 야, 막말로 우리가 스트레스 풀려고 나오지. 너 육아 도와주려고 나오냐? 기집애 진짜 미안한 줄 알아야지. 뭐 이렇게 당당해, X. 최영진 평론가님. 네, 제가 이제 애를 키우지 않습니까? 쌍둥이. 예, 일단 가장 배려해야 될 건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제가 애를 끌고 나가면 상대방이 엄청 피해를 봅니다. 많이 고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는 것을 일단 양해를 좀 구해야 되고 상대방이 피해받지 않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누군가를 만날 때 아이를 안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제발 아이 남편한테 맡기고 나가십시오. 자, 이제 뭐 최영진 평론가님이 안 데리고 나가면 그 육아 부담은 사모님이 지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아내가 또 친구를 자, 만나러 갈 교수님. 때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아빠가 모르는 엄마들의 그 마음의 그 아픔이 있죠. 저는 양쪽 친구 마음이 정말 둘 다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래도 우정도 지키고 친구도 만나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이겨나가고 싶은, 육아도 하고 싶은 마음과 또 마음 편하게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친구가 눈치 없이 하면 화가 나는 마음, 두 개 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은 같이 만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요. 이제 부모님이나 남편이 봐주기도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때 친구들 만나도 시간이 한참 있어요. 조금만 견디시고 맘 편히 만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아기 엄마가 약간 이기적인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도 있지만 친구들도 문제지만 아이도 문제거든요. 아이가 그 5층 올라갈 때 그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애들 것 혹시나 호프집 가는 것도 뭐 상상하기 어렵고 어쨌든 간에 조금 클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둘이만 만나세요, 몰래.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군요. 나 김하은 아나운서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거는 이 친구분을 변호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평론가님도 경험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먼저거든요. 만약 진짜 나가고 싶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너무 놀고 싶다. 아이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되겠냐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먼저인데 그런 절차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레시양님께서는 이모노릇도 하루 이틀이지 좀 그렇네요 해주셨고, 또박이님께서는 친구분님도 언젠간 절이 될 터니 그래도 이해 좀 해줍시다, 이렇게 착한 마음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5월 어버이날을 앞둔 연휴, 가족들은 치매에 걸린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버이날엔 함께하지 못하는 게 마음에 쓰여서 안부를 살필 겸 홈캠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맙니다. 이건 누구야? 세상 누구야 도대체? 아니 엄마 빨리 신고. 내가 신고할까? 빨리 전화해라. 너 신고해. 웬 낯선 남성이 어머니 옆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어버이날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들, 이번 사건 진짜 집중 좀 해주십시오. 지난 어버이날 80대 노모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노모는 치매에 걸려서 정작 본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계신답니다. 자, 최영진 평론가님. 예.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80대로 고령이고요. 지난 2017년부터 치매 증상이 좀 있어서 병원을 다녔는데 2018년 아버지가 사망하실 그 즈음부터는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본인이 조금 전에 한 일도 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때쯤에 동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면서 화를 내는 일도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2019년 7월에 치매 진단 받았고요. 주간보호센터와 요양보호사의 도움도 받고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를 돌봐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지난 5월이었어요. 어버이날을 앞둔 연휴에 가족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바닷가에 놀러 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작 이 어버이날은 평일이라서 어머니를 못 뵙는 게 마음이 쓰였던 딸은 저녁에 언니와 함께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 돌봄 문제를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지 얼마 안 돼서 언니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누가 엄마를 안고 있어.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엄마를 누가 안고 있어? 자, 너무 놀라서 따님은 홈캠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가 7시 10분쯤이었는데 홈캠 안에 분명히 동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들어와가지고는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엄마를 꼭 안고 있다가 이제 점점 손이 내려가면서 허리를 이제 이쪽으로 가고, 그러다 기저귀 안에 손이 들어가고 막 손이 움직이는. 근데 엄마가 치매 환자니까 딸들이 막 살에서 끝난다고, 엄마 이게 왜 하면 죽인다고 빨리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를 한 거였거든요. 어떤 남자가 침입해가지고 들어오는 전화를 한 거거든요. 가택에 무단 침입을 해서 예. 자, 교수님, 저걸 진짜 실시간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요. 정말 이 딸들도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마음도 힘들고, 사실은 이제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이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잔상으로 트라우마라도 남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딸들이 이제 둘이서 계속 엄마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전화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홈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생께서는 6시 15분쯤에 봤을 때는 어떤 뭐 여자분 지인이랑 같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놨고, 그리고 언니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언니랑 통화를 하다가 언니가 끊고 7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홈캠을 보던 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홈캠 보라고, 그래서 같이 봤더니 이제 저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이제 범죄니까 막 엄마한테 전화를 하라 그래서 언니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가만히 있어, 오빠가 갈 거야, 뭐 준비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저 남자는 엄마가 통화하는 것을 듣더니 주섬주섬 옷 입고 집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 사이 남성은 옷을 입고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정체가 놀라웠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운경했던 어르신.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긴급 체포된 남성,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웃이 아니고요. 존경했던 어르신,
초중고를 함께 나온 친구의 아버지이자 과거의 마을 이장을 역임했던 분이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족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어려운 대상이었고 늘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인사를 하면 웃으면서 잘 받아준 분이었는데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친정에 갔다가 마주칠 때면 너희 똑똑한 어머니가 어쩌다 그리 됐냐 함께 안타까워하고 또 자식들이 고생이 많다고 격려도 해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르신이 이 치매 걸린 노모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가족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어르신의 행태에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70대 남성을 주거 침입 또 준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유, 너희 똑똑한 어머니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아유, 진짜 안타깝다. 니들이 고생이 많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고 아픔을 공감해주던 사람이 홈캠에서 저짓을 하다 걸린 겁니다. 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대 남성 가족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펼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쪽 변호사는 처음에 20년 내연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상급불능도 아니고 심신장애도 아니고 합의하에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혐의를 부인했어요, 변호사가. 그러면서 그쪽 변호사 뭐라냐면은 요양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 주장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기가 무혐의를 빠져나가려고 만들어낸 소문이고 그 치매를 이용해서 엄마를 더럽히고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웠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엄마 명예를 훼손하고 엄마에 대한 모든 좋은 기억들을 다 훼손시키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인터뷰가 나가는 동안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가 했던 사건하고 너무 비슷하다. 맞습니다. 지난 3월 경북 구미에서 70대 마을 이장이 90대 치매 할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서 비슷한 짓을 하다가 자녀들이 설치해놨던 홈캠에 딱 걸렸었잖아요. 영상이 그때 좀 다르긴 해서 예. 내용이 너무 같아서 제가 그 사건인가 헷갈렸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건이고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 사건 지난달 23일 첫 재판이 지금 열렸고요. 첫 공판 때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냐 이 부분을 질문하는데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는 이유는 조금 특이합니다. 한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본인이 침입한 게 아니고 손에 끌려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피해자하고 15년간 오랜 연인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인 관계요? 합의로 이루어졌으니까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이 혐의 사실, 준유사 강간 등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는데 사실 치매에도 걸린 것도 아니고 요양 등급 받은 환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족들이 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를 했었고요. 의사 소견을 받아서 등급도 받았는데 2년 전부터 올해까지는 4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사실 좀 점수가 높아져서 심신 기능 장애가 있고요. 지금 중증 치매십니다. 중증 치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억지 주장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준자가 그거거든요.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 어떤 강간 행위를 했을 때, 유사 강간을 했을 때 그 준자를 빼기 위해서 심신 상실이 아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영상을 다 이게 참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원본 영상을 봤죠. 자, 그런데 정말 말씀을 차마 못 드리겠네요. 자, 이 피고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보석 상태로 풀려났어요. 또 피고인 측은 지난 첫 공판 때 우리 피고인이 몸이 좀 안 좋고 병원 치료 받아야 되니까 보석을 요청한다고 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검사는 아니 피해자로부터 지금 용서받지 못했고 경찰과 검찰 조사 진술도 좀 불일치하고 있다. 반성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만 예.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금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공판 당시에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 물었을 때 피고인 측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아서 현재 이제 전자발찌를 찼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 노모를 그 집에 계속 둘 수 없어서 다른 자녀의 집에서 모시고 있다고 전화했습니다. 자,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고요. 두 딸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교수님. 네.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난 3월 구미 사건 때도 그렇게 동네에서는 네. 오히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죠. 사실 가족들도 우리 어머니께서 평생을 같이 사신 동네 주민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명예훼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지금 이 피고인 측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내연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인을 좀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가족들은 너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도리어 이러한 이산한 소문들을 퍼뜨려서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는 거다. 그게 너무 화가 난다고 얘기했고요. 심지어 그날 자, 지금 이 장면이 저 남성이 그 짓을 하다가 따님이 화들짝 놀라서 지금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받으려고 지금 전화기를 손에 잡고 있는데 저 남성은 누운 채로 자, 말씀 주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날은 엄마가 치매가 아니었다라는 말까지 지금 돌고 있어서 너무 더 속상하고요. 그날 일을 어머니께 물어봤을 때는 뭐 당연히 기억도 못한다고 하고 내연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요즘은 밥 먹은 것도 까먹으시는 단기 기억 자체가 없는 상태라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가족들은 너무 참담하고 너무 슬프다고 전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지금 이 행위 자체도 정말 용납이 안 되는데 동네에다가 아이고 저 할머니 말이야 예전부터 이런 거 용납이 됩니까 이게? 또 다른 2차 가해라든지 범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사실은 딱 나와 있는 지금 딱 그 CCTV까지만 보고 변론이나 자신의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한 거 아니다 주장하고 있고 또 내연 관계라고 얘기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또 괜찮고 또 심신 치매가 아니라면 심신 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확실하거든요. 사실은 재판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재판을 진행하면 이 혐의 사실이 부인되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준유사 강간죄가 되면 매우 중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여객기 안에서 한 여성이 난동을 부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까지 폭행했다는 주장입니다. 기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앞서 보신 저 기내에 탑승했던 분께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이분이 여자친구랑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김포공항에서 티웨이 항공을 타고 제주도로 이제 출발을 하는 비행기였어요. 그때가 금요일 비행기라 가지고 그 기내 안에는 꽉 찼고요. 뭐 외국인 관광객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가족 단위도 있었고 굉장히 기분 좋게 좀 들뜬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그래서 잘 이륙을 했는데 안전벨트도 풀기도 전에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아이가 장난을 치러 엄마가 막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전에 너 나랑 싸우지 않았냐? 넌 악마다, 마녀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여성 승객이 난동을 피웁니다. 이걸 발견한 승무원이 제지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네가 나 죽였잖아.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현장 영상 확인해 보시죠. 승무원을 주먹과 발로 이제 폭행을 해서 승무원이 태블릿을 들고 있던 걸로 촬영을 하면서 이제 하지 말라고 재차 언급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남성 승무원까지 이제 와가지고 제재를 했었거든요. 아니, 10년 전에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있어? 시작은 또 살인은 아닙니다. 마귀 할멈으로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야 마귀 할멈아 이러니까 주위 승객들이 놀라서 그 자리를 피하고 빈자리에 되는데 또 다른 승객이 제보자가 봤을 때는 뒤에서 아이가 뭐 장난치거나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죽이겠다고 자꾸 소리를 치니까 지금처럼 여성 승무원이 제지하러 갔던 겁니다. 예. 당연히 제지를 하죠. 처음에는 잠잠했는데 그 후 저렇게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번에는 네가 나를 10년 전에 죽였다. 왜 여기 타 있느냐. 넌 마귀다. 악마다. 그 욕설이 있네. 이거는 뒤에 욕설이 X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였잖아. 넌 악마다. 이런 또 패턴으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욕설로 끝났으면 다행이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저 장면만 봐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말만 저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제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승무원이 여성에게 자리에 앉아달라, 안전벨트 매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난동 피우는 모습을 영상으로 찼어. 네, 찍고 있는데 네, 방금 보셨죠? 여성이 발길질을 하면서 승무원을 폭행을 한 겁니다. 남성 승무원이 좌석과 승객의 몸을 함께 묶을 수 있는 포승줄을 가져와서 이 여성을 제압하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여성이 순응을 하면서 좀 잠잠해졌고 승무원이 여성을 묶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약 5분가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웠고 결국 남성 승무원이 제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러 이 객실 앞쪽에 있는 승무원 작업 공간으로 갔습니다. 자, 승무원들도 저대로 둘 수 없잖아요.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라도 제압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자, 남성 승무원이 떠난 이후에 또 돌변했습니다. 더 들어보시죠. 뛰어서 이제 앞에 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 승무원을 죽였다고 도와주세요라고 한 몇 번을 외쳐서 제압하러 다 뛰쳐나간 거예요. 조금만 늦어서 승객이 안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제압하고 나서 비행기 문을 열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만약 이 상황을 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륙 전에 뭐 활주로 인근에서만이라도 저렇게 했으면 내려놓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대한민국 영공에서 지금 저러고 있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상황과 조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성 승무원이 앞쪽으로 이동한 사이에 여성이 빠른 속도로 남성 승무원 쪽으로 돌진하면서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외쳤고 여성 승무원 2명이 달려와서 말렸지만 이 흥분한 여성을 일단은 제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향해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서 근처에 있던 남성 승객들이 도와서 여성을 겨우 제압했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은 힘이 굉장히 센 편으로 남성 승객 5명, 6명 정도가 있어야 겨우 제압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들은요, 여성이 앉아있을 때부터 뛰어내릴 거야. 왜 낙하산 안 주는 거야? 라고 한다거나 이 여성 승무원에게도 너도 뛰어내려. 왜 나만 뛰냐? 이런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여성이 혹시나 이 비행기에 있는 비상구문을 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이후에 승무원들은 여성을 자리에 앉히고 포승줄로 몸을 묶었다고 하고요. 포승줄로 이 묶인 상황에서도 계속 난동 부린 거예요. 그래서 손발에 수갑을 채웠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1시간 남짓인데요, 교수님. 네. 아니 세상에 이 기분 좋게 제주도 여행 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뭔 날벼락이야. 그러니까 제주도 도착할 때까지 뭐 50분 가까이 난동을 계속 부렸다고 합니다. 뭐 내가 침을 튀겨서 다 독살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 마귀 할망과 할아버지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뭐 망상장애는 확실한 것 같죠. 피해 망상, 과대 망상, 관계 망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망상장애 보이고 있고 현실 왜곡도 보이고 있고 와해된 언어, 와해된 사고, 조현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뭐 정확하게 뭐 병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웠겠어요. 그 용어들이. 그래서 뭐 아이들은 울고 외국인들도 벌벌 떨고 승무원들도 막 손이 떨리는 걸 봤다고 합니다. 임산부도 있었는데 그 임산부도 너무 괴로워서 다른 자리로 피신했대요. 결국에는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곧바로 체포가 되기는 했는데 순순히 또 체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죄도 없는데 왜 가냐고 가기 싫다고 또 계속 반항을 하다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자, 지금 저 여성 체포된 상황입니다. 항공보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도 지금 뭐 마귀할멈, 침이 튀는 지금 독살, 경찰 왔어요.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예. 이 범행 동기가 일반적이지 않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항공보안 위반
승무원한테 폭행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발길질. 예, 그 처벌이 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탑승 전에는 이상 징후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출발하자마자 저렇게 마개할범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욕설하고 뭐 어떤 살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탑승객들은 좀 아쉽다고 해요. 입을 좀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매뉴얼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해요. 중간에 하다가 승객의 도움을 좀 요청한 거 부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TA 항공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일단은 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고래고래 소리 치르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1시간 남짓 걸리지 않습니까? 제주까지. 예. 아마 다들 놀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유, 참 이게 진짜 웬 날벼락입니까? 자, 두 번째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낯선 집 앞에 섰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린 끝에 문이 열리고 집안의 여성은 두 사람을 매섭게 노려보는데요. 그리고 돌아온 건 날카로운 한마디. 결국 두 사람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교수님, 30년 내 인생을 농락당했다는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50대 여성으로 30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댁에서는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도 수십 명이고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상당히 좀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께서 고민 중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늙어가는데 이 공장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나라는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주버니는 공무원이었고요. 이 남편은 공기업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연자께서 알바처럼 몇 번 공장 일을 도와주셨대요.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이 보시더니 어머 아가야 너 참 손이 야무지구나. 너 우리 정식 직원으로 한번 같이 일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김치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 며느리가 이제 들어왔어요, 공장에.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이 공석인 후계자 자리에 며느리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시부모님은 틈만 나면 이 공장 며느리 너한테 줄 거다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웃어 넘기던 사연자도 이 공장 일에 재미가 붙고 나니까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30년 동안 이 제보자 지각 한 번 없이 아주 성실하게 공장 일을 다녔습니다. 누가 무단결근이라도 하면 밥 먹다 말고도 공장으로 출근했고 며느리라고 받는 특혜 하나 없이 시댁일이면 모든 거 다 제치고 1순위로 달려갔다고 해요. 어느 날은 아가 고기 구워 먹자 이 시댁으로 며느리를 부르길래 또 바로 갔는데요. 정작 갔더니 사연자에게 하루 종일 이불 빨래만 시키더랍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도 사연자는 공장 일이건 집안 일이건 그저 묵묵하게 해냈습니다. 공장을 물려주신다는데 아니 밥 먹다가 뛰쳐나가는 게 별겁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대접받기보다는 찬밥 신세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 아이가 남 아니잖아. 그러면서 공장이 어렵다면서 연봉을 그냥 깎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건 좀 민낯에 앞치마 같은 것도 입고 있으면 아이고 눈썹이라도 좀 그리지. 야가 그 시부모 망신 다 시킨다. 이렇게 지적, 외모 지적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가장 속상한 거는 시아버지가 기분만 조금 나쁘면 나오지 마 공장 이렇게 말을 툭툭 내뱉었다고 해요.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참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왜? 받아야 되니까요, 공장을. 자, 그 결과 10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공장을 자기가 거의 운영을 했고요. 해외 수출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매출이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급반전. 이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이 시부모님이 갑자기 사연자 부부를 한밤중에 부릅니다. 그곳엔 타지에서 근무하던 이 시 아주버님이 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서 쫓겨난 거예요. 그 일로 격분한 그 형님, 아주버니의 와이프죠. 예. 공무원으로 일하던 아주버님 직장에 이거 품위 위반 아니냐라면서 항의글까지 올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황한 시어머니는 아가야 네가 좀 설득 좀 해봐 라면서 사연자를 끌고 형님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하지만 이 형님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동서도 제정신이 아니면 그 집이랑 인연 끊어! 이렇게 해서 한마디 쏘아붙였다고 하고요.
옆에서 씩씩대던 시어머니도 할 말을 잃은 채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서 결국 아주머님은 직장에서도 자진 사퇴, 퇴사를 했습니다. 아, 이 시아주머니가 퇴사를 했다는 게 조금 걸립니다. 네, 퇴사도 그냥 퇴사만 한 게 아니고 형님에게 뭐 집, 양육권 모두 다 뺏기고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돼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에 와서도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서는 아주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만 했다고 해요. 결국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참다 못한 시부모님이 아주버님에게 너 앞으로 뭐 해 먹고 살 거냐, 애들 양육비는 보내야지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아, 그냥 김치 공장이나 물려받을게. 맨날 나보고 사장하라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연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랬더니 시아주버님이 씩 웃으면서 재수 씨, 내가 평생 고용해 줄 테니까 잘릴 걱정은 없겠어? 이러더랍니다. 사연자 속이 정말 말이 아니겠죠. 열불이 나서 죽겠는데 남편은 형님이 물려받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며느리 역의 박상희 교수, 시아버지 역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오늘 첫 데뷔합니다. 시아주머니 역의 최형진 평론가.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버님, 김치 공장은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야가 지금 뭐라 카노? 그건 네가 그냥 그 일을 잘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그 칭찬한 거 아이가? 아니, 그럼 일 잘하는 저한테 물려주셔야죠. 아주버님은 김치 알지도 못하고 김치 좋아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재수 씨, 그 말을 믿었어요? 너무 순진하시다. 아무리 그래도 이 피 섞인 아들한테 주지. 설마 며느리한테 주겠어? 순진해. 뭐라고요? 그럼 여태까지 30년 내내 거짓말로 절 부려먹기만 하신 거예요? 야가 이게 무슨 거짓말은 무슨? 네가 내가 뭐 강제로 시켰나? 월급 따박따박 받을 때 언제고? 고마워해라. 그 월급 이제 필요 없어요. 아, 좋아요. 어디 한번 박간의 식구들끼리 잘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잘할 거다. 의심하지 마라. 야, 이거 왠지 복수 혈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시부모님만큼 큰 공장은 아니더라도 작은 김치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 역시 이제 큰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자,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부모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사모님이 진짜 사장이다 라면서 함께 일하자고 먼저 연락을 하기도 했고 자, 거래처들까지 저희랑 함께 일하실래요? 라고 뜻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와우. 하지만 가만히 있을 시댁이 아니죠. 예. 그 소식을 들은 시댁은 말 그대로 아수자장이 돼서 시부모님이 이거 완전 산업 스파이 아니요? 우리가 알려준 레시피 도둑질이야 라고 고소까지 운운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하지만 사연자는 레시피 도둑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애초에 내가 직접 개발한 게 더 많았고 이제 내 방식대로 할 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남편은 사연자에게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면서 하소연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박 변호사님. 예.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한 밥상에 두 개의 김치가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 김치는 또 만드는 사람의 어떤 사랑이 좀 필요하거든요. 덜 된 인간이 만든 김치는 덜 된 인간. 안 먹고 싶어요. 아마 저는 이 며느리가 만든 이 김치가 훨씬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같이 하다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뭔가 법적인 책임을 질 여지는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려주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하고 본인이 다 했다는 부분 한다면 글쎄요, 이거는 좀 책임 소재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변호사의 조력은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받아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 박 교수님. 네. 근데 저는 남편 도대체 어디 갔어? 이 남편 사실은 이제 뭐 방관자면서 공모자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형님이 받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유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부모님께서도 맨 처음에는 뭐 아들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안 물려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큰아들이 뭐 할 일이 없어지니까 유교적으로 우리 아들한테 줘야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공장, 김치 공장 사업을 위해서도 며느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지금 사실은 심리적으로 독립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회사를 위해서도 며느리가 해야만 이 회사가 잘 모든 거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며느리의 이 주권 회복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이곳은 다름 아닌 호텔 로비입니다. 투숙객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요.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쿵! 웬 차가 유리창을 깨고 의자를 쭉 밀고 들이닥칩니다. 투숙객들 기구들 사이로 호다닥 뛰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살포시 밀어? 느닷없이 들이닥친 차량에 모두가 놀라다 못해 벙찐 모습인데요.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이 사람이 운전자는 아니고요. 네. 자, 그 뒤로 또 내리는 저 여성. 여성이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호텔에 묵으러 온 손님이었는데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투숙객 한 명이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그래도 이만하게 천만다행입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여기는 지나가는 기차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관광객들이 기찻길 옆에서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자 바로 옆으로 기차가 슝 하고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좀 아슬아슬하다. 신난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기차가 잘 보이게 셀카를 찍습니다. 이때 한 남성의 무릎 기차의 발판이 부딪히더니 남성이 앞으로 넘어지려고 합니다. 야야야야야! 자기 뒤에서 얼른 잡아. 테이블이 기차 밑으로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모두가 많이 놀란 모습이죠.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조심해라. 최영진 평론가님. 조심해야죠. 저거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짚라인을 타고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팍! 하고 안전벨트가 풀리더니 남성이 뒤로 넘어가 미끄러집니다. 다행히 벨트에 발이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걸려 있어요. 거꾸로 매달린 채 동쪽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한 다음에 펀드를 또 머리로 다 쓸면서 대롱대롱 내려옵니다. 더 아플 것 같아. 자, 알고 보니까 안전벨트 매준 직원이 이날 첫 근무였다고 하고요. 남성은 나의 신발이 내 생명을 구했어 라고 신발 브랜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교수님, 이래서 경력자가 필요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심각한 건데 조금 웃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왜 웃기지? 자, 마지막 영상 보시죠. 네, 고속도로를 지나던 부부가 그 위에 있는 작고 검은 물체를 아이고, 발견합니다. 저거. 거침없이 달리는 차 사이에서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죠. 뭐야? 제발 살아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용감하게 달려간 남편이 다른 차를 멈춰 세우고 사람도 위험해. 물체를 주워듭니다. 조심조심 안고 데려온 거 뭐야, 몸을 도대체? 작게 웅크린 아기 고양입니다. 아이고야. 네, 얼마나 무서웠던 건지 지금도 떨고 있죠. 와, 진짜 저 겁에 질렸어 지금. 네, 이 고양이는 다리가 꺾인 채로 피를 흘리는 상태였는데요. 곧장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무사히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 뉴스까지 대서특필됐는데요. 이제는 가족이 된 부부의 품 안에서 씩씩하게 잘 자랐으면 박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딱 하나만. 고마워요. 예, 이렇게 정리하고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실시. 여보, 내 뉴케어 못 봤어? 잘 좀 찾아봐. 아침 대신 먹으려고 한 건데 나와봐. 그게 왜 없어? 분명 있었는데. 또 그렇다고. 균형 잡힌 영양 설계로 온 가족의 영양을 채우다. 뉴케어. 이런 피부, 그걸 왜 기다려? 요즘 대세 올리지요. 저 여럿이 가면 안 돼? 모든 여행 다 모였대.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